안녕하십니까, 엉클쌤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2018년도 24번 빈칸 추론 문제를 직역 연습을 하겠습니다. 학생들 중에 직역이라는 게 문제를 빨리 읽고 해석을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데 언제 직역을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문제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 푸시고 지금 저랑 연습을 해서 우리가 익혀야 되는 건 빈칸이라든가 문장 순서, 문장 삽입, 좀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그런 지문에만 적용을 하면 돼요. 이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시간 안에 내 것으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방법대로 그대로 적용을 하고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볼게요. 자, 수업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약속을 하나 좀 할 게 있는데, 자, 요거를 한번 해볼까? 자, 방에서라는 영어 표현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방에서라는 영어 표현을 우리가 영어로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영어식으로는 이렇게 되지. 에서, 방,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에서에 해당하는 게 in이고, 방에 해당하는 게 the room이 되니까, 우리말에는 명사 뒤에 나오는 이 조사가 영어로는 명사 앞에 나오는 전치사가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말의 조사는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국제언어학회에서 후치사라는 얘기를 하고 영어는 그 조사가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전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개념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그러면 방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방은, 방을, 방에서, 그다음에 방으로부터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이거를 영어로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in the room이라고 해서 에서 방 이렇게 나눠지고 으로부터는 out of를 한번 써볼까요? out of the room 해서 자, 에서 방 이렇게 으로부터 방 이런 식으로 뒤에가 먼저 그 다음에 앞에 방으로부터 방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자, 을에 해당하는 전치사가 뭐가 있을까요? 자, 을에 해당하는 전치사가 뭐가 있을까요? 보통 학생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뭐 is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걸 정리를 하면 모든 명사는 문장에서 쓰이려면 반드시 조사 개념인 전치사가 다 붙어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영어에서 은에 해당하는 조사, 을에 해당하는 조사, 다시 말해서 은과 을에 해당하는 전치사는 없어요. 자,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명사가 나오면 을에 당연히 전치사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 전치사가 없다. 그러면 그때에만 이 명사가 명사다. 무슨 말이냐? 앞에 전치사가 없는 명사만 문장에서 은이나 을을 붙여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전치사가 있으면 그럼 이 전사 플러스 명사는 명사가 아니란 소리예요. 명사가 아니란 소리다. 그러면 명사가 아니면 뭘까? 자, 형용사나 부사로 쓰인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모든 명사는 앞에 전치사가 반드시 붙어야 원칙입니다. 근데 전치사가 없으면 그때야 비로소 명사로 은과 을로 해석이 가능하고 전치사가 붙어 있으면 얘는 더 이상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나 부사로 쓰인다라는 것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갑시다. 자, 이 문장을 한번 봅시다. A man entered a cave with a lion. 자, 이 문장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이 남자와 이 사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 첫 번째, 우호적 관계냐? 두 번째, 적대 관계냐?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자,
어떤 한 남자가 사자와 함께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요. 자, with a lion을 뭐라고 해석한다고? 사자와 함께라고 해석을 해. 그럼 이 사자와 함께라는 거는 지금 들어갔다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되는데, 자, 그럼 그림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동굴이 있고, 자, 밖에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저 그림 못 그리니까 좀 이해합시다. 사자가 있네. 이 둘이 함께 동굴 안에 공동의 적을 향해서 찾아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둘은 우호관계가 되죠. 자, 이 경우 이 전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로 쓰인 겁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문장인데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자, 어떤 한 남자가 동굴로 들어갔는데 어떤 동굴이냐면 with a lion, 사자를 가진 동굴로 들어갔다. 이것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거지. 그럼 이 경우는 그 남자와 사자 사이에 적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자는 동굴 안에 있는 거고, 사자를 가진 동굴이니까 사자는 동굴 안에 있는 거고, 그 동굴 안으로 한 남자의 손엔 총이 들려 있어. 그 이미지가 그려지기 때문에 이 둘은 적대 관계에 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이 경우 with a lion은 형용사 처리가 된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사 플러스 명사를 부사로 취급하는 데는 굉장히 익숙한데, 얘를 형용사로 취급하는 거를 잘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갑자기 생뚱맞은 내용이 전개가 돼도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아.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약속을 하나 합시다. 명사가 나오면 무조건 그 다음에는 형용사가 나올 거라고 먼저 예측을 하세요. 자, 어떤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그게 말이 안 되면 그럼 끊고 부사로 갑시다. 이 원칙을 하나만 잡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에만 초점을 맞춰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할 텐데, 이제 문장 직역 연습을 하겠습니다.